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탈북자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박상학 씨의 동생이 이끄는 큰샘 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간의 소통을 차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북전단이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갔고 어디까지 전달이 됐기에 이렇게 북한이 발끈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일단 전단 내용도 좀 궁금하고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전단 내용을 보면 북한 체제 비판이 주를 이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만약 김정은 일가가 보았다면 용납하기 힘든, 특히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으로 지칭하는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말 참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또 심지어 외설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가짜 뉴스도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자극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달러도 함께 전달합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전단과 함께 1달러짜리가 이렇게 한 2,000개 보내면 2,000달러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1달러 이것 탐이 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판문점 근처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북한 쪽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가게끔 바람 형태를 봐가면서 살포를 하는데 평양까지 갔다는 소문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양까지 이게 날아갈 수 있을까? 전문가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또 잘못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 파주 근처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게 강화 쪽에서 보낸 것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보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보냈다라고 이 단체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드론을 보냈는데 원래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평양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는 의문이다. 민간용 드론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 보낸 곳에서 평양까지는 약 200km 정도인데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140km지만 또 여기저기 돌아가고 뭐 그렇게 되면 한 200km가 날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군 레이더에 포착된 비행체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정부가 지금 이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백해무익하다고 보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가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기도 하는데 이 쌀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가다가 이렇게 썩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습기가 차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건 결국 오염만 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다시 또 돌아오게 되면 그걸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내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과 다툼도 있고요. 또 전단을 살포할 때 북한이 만약에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격이라도 하거나 사격이라도 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또 실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더 들어보죠. 통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대북전단이 계속 북한으로 간다고. 무슨 법인을 취소하면 대북전단이 못 가나? 위선자 앞에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매달리고 법인단체여가지고 대북전단 보냈나? 웃기는 들. 법인단체 왜 만든지 알아요? 그래도 통일부 법인단체 하면 조금 도움 받을까 해서. 전혀 도움 안 되든 나는 그게 끝나기를 바랬어. 저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찍었는데 다시는 안 찍으려고요. 과거 분열당 때 버렸어.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 무슨 보수란 얘기하지 말라. 중도란 게 있나? 중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탈스먹은 정치꾼에게 당을 맡겨놓고 보수 이념으로 뭉친 그런 국회의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언론이 살이야. 이상한 방향을 국민을 선동하거든. 김성환 평론가, 이제 박상학 씨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탈북민이지만. 그런데 아주 이 말하는 내용이나 또 정치적인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상당히 거치네요. 글쎄요, 전 동영상 저거 처음 봤는데요.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합니다. 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런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접경지에 있는 시군에서 우리 위험하니까 제발 보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번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14년에 연천에서 대북 전단 날리다가 북쪽에서 고사총을 쐈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기관총을 또 쐈어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는데 경찰이 당시에 제지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로 남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긴 하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명을 위협한다거나 이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니까 날려보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지금 뒤집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지금 일단 탈북민들은 말하자면 이제 자유대안의 품으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자유대안의 품에 안겨서 사는 게 참 죄스럽고 미안하니까 네.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당신들도 오시오. 이런 것하고 그거하고 달리 북한의 지도부를 막 공격하고 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하고 이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말하자면 북한 체제를 자유화하겠다, 붕괴시키겠다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북한 그 민중들에게 인민들에게 탈북자들이 건재하게 잘 살고 있다, 나만이 이렇게 잘 산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어떤 기술을 통해서 뭐 USB라든지 또 지금은 드론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국민들이에요. 사실은 방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얘기했는데 2018년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놓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막아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에 있어서 이런 적정 주민의 어떤 말하자면 치안에 문제가 됐을 때 막을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가치를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스페인을 한번 갔더니 시위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앞에 사창가가 있다. 사창가를 옮겨달라고 하는 시위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창가에 있는 그 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탈북민들이 뭐 북한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오늘 6월 항쟁의 어떤 33주를 맞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누가 옳다가 아니라 더 합리적인, 더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 현 주소를 이렇게 법적으로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지역 주민의 의견과 예. 또 경찰의 입장, 또 그런 것을 보내는 단체들의 입장들을 한번 좀 공론화시켜서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보는데, 문제는 원론적으로 보면 그 린 헌트라는 사람이 쓴 포르노그라피의 발명이라는 책에도 보면 결과로 구체제를 분개시키는데 반드시 드러나는 게 포르노그라피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외설적인 것이 네.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분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체제가 썩었다, 냄새 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단죄할 수 있는가 이제 하는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기찬 위원장, 지금 통일부가 고발하고 또 법인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법인 취소하면 못 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인 등록을 이제 허가 받아서 등록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부동산을 구입한다든가 이럴 때 세금 혜택이 좀 있고, 그 기부금 영수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금 내는 분들이 그 해당만큼 세금의 공제를 받죠. 세액 공제를 받아서 예. 그런 혜택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압박하는 수단인 뭐 거예요? 어찌 보면 북한의 압박에 대응하는 화답하는 정도의 예, 의미. 우리 이렇게 노력한다. 네, 있고, 왜냐하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사실은 법률상 무리한 구성이에요. 이게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 정관에 기재된 그 목적 사업 범위 내 외과를 할 경우, 또는 뭐 설립 허가일 때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럴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조금 무리한 수고요. 고발도 이것을 글쎄요, 이게 물품을 반입 반출하는 거 허가받지 않고 했다라는 것인데, 물품의 반입 반출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류이기 때문에. 예. 그 시행령에 보면 또 상대방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서류를 내도록 돼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없는데 이것을 반입 반출로 해석해서 고발한다. 다소 좀 무리한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은 당국이 나설 게 아니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위험한 거. 예.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관계를 정부가 조정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나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 행정 차원에서 뭐 현존하는 위험이 임박했다 이런 경우에 개입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통일부가 저렇게 원천적으로 고발하고 취소하고 하는 것은 저는 단체 대 국가의 이런 대립 구도로 가는 건 맞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만든 단체를 북한이 뭐라 그러는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한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도를 지역 주민의 이익과의 갈등 구도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행정력을 사용한다,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남북 관계도 그렇지만 또 지역의 환경 오염, 또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그 해당 단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같이 정보 유입이 차단된 사회라면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때도 내용 자체를 어떤 홍보, 그러니까 진영 체제에 대한 홍보, 우월성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외설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명분을 주고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정보 유입이 어느 정도 장벽 없이 넘나드는 시대에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떤가? 물리적 뭐 물품 보내기 이런 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페트병 쌀은 저는 이해가 가요. 쌀은 네. 효과가 적더라도 그건 인도적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그 인도적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전단은 조금 시대적 입장에서 보면 뒤떨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지금 저분들도 나름대로 생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간과 물질을 지금 이제 들여서 저렇게 하는 건데, 뭐 또 다른 뭐 좀 이익이 있을까요? 뭐 속내가 궁금한데요. 뭐 북한 사회에 조금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생각이 크죠. 그것 때문에 보내는 거죠. 예. 진짜 탈북한 분들한테 얘기해보면 봤다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뭐 으쓱함, 그런 과시감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제가 보니까 6만 장을 실어날 수 있는
대형 풍선을 하나 띄우는데 얼마 드냐? 예. 13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답니다. 6만 장 뿌리는데. 그러니까 아주 저비용 고효율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뿌리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지금 통일부가 오늘 내놓은 것은 사실 굉장히 좀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게 그 삐라 때문에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이 위협을 했죠. 우리 개성공단 안 한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셧다운한다. 이렇게 그때도 보수 정권 때도 협박을 했어요.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걸 했는가 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처벌을 한다. 왜냐하면 풍선에다가 가스를 넣으니까. 그럼 가스 허가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주입 허가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뿌리냐. 이런 식으로 보수 정권 때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한 과거를 다 아는 통일부가 또 이번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걸었단 말입니다. 이건 더 처벌하기 힘들죠. 예전에 보수 정권 때 외환관리법도 한번 걸었었습니다. 제가 보니 논문 달러가 들어있다고? 달러도 되고 북한 돈도 붙여보내니까. 네. 그러니까 가진 수를 다 써도 실정법으로 처벌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중심을 잡으라고 쓴 것도 아까 김영주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설득 권력으로서 저분들하고 다 한 책상에 앉아서 좀 설득을 해봐야죠. 공론화를 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자꾸 보내면 남북관계도 그러하고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도 그러하고 우리 정부도 입장 곤란하고 그러면 야당과 여당 정치권과도 한번 협상을 해보고 협의를 해봐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제대로 고민을 해야지 자꾸 압박 권력으로 행세를 해서는 과거 보수 정권 때도 실패했던 것처럼 삐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공론화해서 설득 권력으로서 중심을 잡아서 처리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지 지금처럼 헐리우드 액션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그럼 설득할 수 있었으면은 보수 정부 때 설득이 더 잘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대북 삐라, 대북 전단 뿌리는 게 이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렇죠. 계속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었고, 뭐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저도 삐라 주워가지고 연필이나 아니면 노트로 바꿨던 기억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그때는 다닐 사실 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냈다가 예. 중단됐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탈북 단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랫동안 정부가 골칫거리처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가져왔던 부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북 전단지를 뿌리고 북쪽에서도 우리한테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만 탈북민 단체가 5천만 장을 뿌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달러도 넣고 쌀도 넣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북쪽에서 그런 삐라를 똑같이 우리한테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요. 한국전쟁 이후에 대북 대남 적대시 정책을 반세기 동안 해왔습니다. 서로 간에 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 교류 협력으로 나갈 것인지, 평화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또 미래에는 더 미래로 내다보면 통일 정책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공격을 하려고 덤비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간에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지를 우리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북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얘기만 하고 그럴 거면 뭐하러 북한하고 화해 교류 협력합니까? 그럼 북한 체제 다 붕괴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게 바로 김승환, 교류 예. 협력의 신뢰 아닌가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박상학 대표가 이렇게 계속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보내고 이제 설리버가 취소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단순히 다 순수심의 발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대북 전단을 뿌리기 위해서 북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뭐 탈북을 하셨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한국 사회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갖는 측면도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걸 또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하고 연결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한 추측은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법제화해야 된다. 지금 이제 구현지책으로 자꾸 이법 저법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 가져가서 이거 좀 현실적으로 지금에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 정부 망라하고 전부 문제가 되니까 이거 좀 법으로 만드십다. 그러면은 왜 눈치 보냐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뿌렸잖아요. 근데 무슨 눈치 보기를 합니까? 이게 적대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전 세계에 삐라 뿌리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독일 쪽에다 삐라 뿌린다고 그래서 휴지처럼 우리가 뿌렸다고 얘기하고요. 한국 전쟁 때는 무릎이 푹푹 빠질 정도로 삐라 뿌렸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시 상황에서 뿌리는 게 삐라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삐라 뿌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자, 지금 박상학 씨가 이렇게 계속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동안 박상학 씨가 해왔던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면 가닥이 잡힐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전단 또 이제 북한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못 보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그런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경찰 동원해서 폭력으로 막으려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못 보낼 수 있는 점은 국민들께서 관심 안 가져주고 또 성원 안 해주고 후원 안 해주시면 못 보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성원과 격려 조그만한 후원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대북전단 보내지 않고 탈북민들 그 NGO 단체가 지난 한 4, 5년 기간 북한 이제 쌀 보내기 했거든요. 경찰들이 한 4, 50명 나와서 막아버렸네. 대한민국에서 받아본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비하해도 그렇지 그 정도 끝해야지. 아니 북한에서 간다고 우리 신성한 땅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거 용납 못한다고 떨어져 북한은 자기네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 통일부 장관이 완전 사기치고 있어요. 저는 100% 간단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멍 나고 이러면은 수소가 새버리면은 그게 올라 못 가고 떨어져 버리거든요. 뭐 10번 중에 하나, 20번 중에 하나 그게 있지요. 그게 조선노동당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당입니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 헌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대북전단이 계속 북한으로 간다고. 무슨 법인을 취소하면 대북전단이 못 가나? 위선자 앞에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매달리고 법인단체를 가지고 대북전단 보냈나? 웃기는 들. 법인단체 왜 만든지 알아요? 그래도 통일부 법인단체 하면 조금 도움 받을까 해서 전혀 도움 안 되든 나는 그게 끝나기를 바랬어. 윤기찬 부위원장 좀 발언 들어보니까 그 박상학 씨 발언이 어떻습니까 좀? 저는 저 화면하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역 주민하고 갈등 빚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분도 북한 인권이나 어떤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 생업이 있고 안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혹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정부의 어떤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무조건 마다할 게 아니고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투쟁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해당 지역을 특정해서 거기다가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주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NGO 단체가 하듯이 이걸 굳이 비행선에 묶어서 내보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 방법을 정부와 상의해서 하는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혹시 박상학 씨가 생업이 또 따로 있습니까? 전 저분 직업 잘 모르겠는데요. 저분 입장에서는 저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에 대해서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을 포기 못하는 것 같은데 저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분의 신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분의 신념이 다른 접경지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자신도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고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분은 저런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분이 저걸 보내면요. 북한에서 반응이 어떻게 오는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삐라만 보내서 삐라만 보고 그 뒤에 붙은 달러도 뭐 가져가서 관심도 갖고 하지만 저 큰 풍선이 도착을 하면
저것 가지고 창문도 만들고 우이도 만들고 저 비닐로 가지고 아주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 물자가 부족한 시골 지역에서는 저것 가지고 굉장히 재활용품으로 유용하게 쓴다는데 그러한 소식을 자꾸 저 사람이 들을 때마다 희열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 희열이 저 주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야죠. 근데 저분은 자신의 희열만 느끼고 기쁨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물론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느 정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학 씨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지성호 씨가 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로 예.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말하자면 박상학 씨가 갖고 있는 경쟁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다른 한편은 차라리 방금 말했다시피 비닐을 보내면 도움이라도 쓸 텐데 예. 지금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최후의 전쟁 수단이 됐습니다. 예. 우리 국방부도 지금 앞으로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말하자면 이동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폭탄을 투하시킬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사문화되고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독일이 적용하는 네.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국가 자체의 전쟁 가능성, 위험성을 안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은 이거는 뭐 국가보안법은 저도 뭐 없애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본인 스스로도 말하자면 자유 표현 이럴 것만 생각했지 진정한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하고 합의하는 거, 지역 주민과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걸 좀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심리전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전단이라고 하는 게 심리전의 일환으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북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이 접경지 근처에서 대북 방송했을 때 그때 북쪽에서 그거 파기하겠다고 쏘겠다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포 쏘는 것도 아닌데 전단 날리거나 아니면 대북 방송하는데 왜 그게 위협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포로 몇 방 상대를 향해서 쏘는 것보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뒤흔드는 게 현대전에 있어서 훨씬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 이라크전을 할 때 실시간으로 전시 상황, 전쟁 상황을 전 세계에 보도를 하거든요. 이것도 심리전의 일환인 겁니다. 그리고 테러 단체에 대한 것도 공격을 할 때도 또 심리전이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적으로 간주할 때 심리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북쪽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석환 평론가 제가 보니까 여기 패널 중에서는 제일 얼리 어답터 같이 보이는데 그 드론이 지금 우리 기술로 저렇게 안에 이렇게 뭘 싣고 2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간인 그래요? 네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민간인들이 하는 지난번에 것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폭파할 때 그때 테러 단체가 예멘 제가 기억하기로 예멘에서 한 800km가 넘게 그건 날려보내서 이제 군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군용 그때도 직접 군 세력이 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요. 뭐 우리 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일종의 이제 드론이라고 해서 큰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미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드론이 그냥 단순히 드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전에 그 폭약을 싣게 되면 고폭탄을 싣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로 발전할 수 있고 이게 드론을 한 대 띄우는 게 아니라 수백 대씩 띄웠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요. 아까 김영주 의원도 앞으로는 드론 전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자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자, 지금 이것 때문에 북한이 아주 강수를 두고 나오는데요. 북한 내부 좀 살펴볼까요?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족대 행위를 규탄하는 농군 맹원들과 농업 근로자들의 항의 군중 집회가 8일 진행되었습니다.
수도 청년 학생들의 항의 시위 행진 대회에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미친개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멸종의 의지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똥개들하고 부치개들을 쳐죽이겠다고 불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여자에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연락사무소는 어제 정오 북측과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아무런 그 연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돼 있고 그 이후 북측이 남북 통신선까지 차단을 했는데 먼저 그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서 통신 차단이라고 하는 강수를 두고 나왔지만은 속셈은 딴 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북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통신 연락선 다 차단하고 뭐 다음 행동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정부나 미국도 그렇게 뭐 화들짝 놀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도 지금 연결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외교 협력으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의미를 갖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는데 김용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탈북자들 규탄하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저걸 보면 혹시 탈북자 문제가 북한에서 지금 체제를 흔들 정도로 심각해지니까 탈북자 문제를 좀 확실히 잡기 위해서 탈북자가 주도하는 대북 전단을 문제를 삼고 그거를 또 동력으로 삼아서 이런 집회로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핵심은 탈북자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핵심은 오히려 2013년에 있었던 5.29 경제개혁개방 네. 노선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신의주 또 원산 갈마지구, 마식령지구, 금강산 개발과 같은 어떤 그 김정은 스스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가지면서 나라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트럼프와 뭔가 이렇게 딜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차단돼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 사태에서 뭐 국가 내부의 어떤 보건 위생의 문제도 위협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대북 제재가 풀릴 기미가 없고 또 그나마 유일하게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딜을 하고 싶어 했으나 지금 현재 트럼프의 형국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는 도저히 문이 차단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도 생트집을 잡더라도 한국과의 새로운 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연락사무소, 개성공단, 금강산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그전과 달라진 것은 어쨌든 지난 말하자면 그 태양 금수궁 태양궁전에 가지 않고 나서 김정은이 40일 정도 잠적했을 때 지승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게 이제 뭐 오보였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북한 주민이 김정은이 며칠 동안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이상한 말하자면 여론이 형성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삐라에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다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 궁금한데요.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의 관측은 어떤 것이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전략은 대적 투쟁이었습니다.
단 필요할 때마다 그 대적 투쟁을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뿐이고 수틀리면 다시 대적 투쟁이라는 본색을 드러내 놓았을 뿐입니다. 지금 북한은 도발의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 미국에다가 그것을 걸질 못하고 가장 비겁하게도 치졸하게도 힘없는 그런 탈북민들이 보낸 삐라 몇 장을 가지고 도발의 명분을 지금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바뀐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그 불만, 내부적 불만이 쭉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활동도 좀 자제했던 부분이 있고, 그 내부적 불만을 이제 밖으로 뭐 분출시키기 위한 작업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경제적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공고한 지배 체제가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하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